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커피값이 올랐는데 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차값도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요? 오늘은요, 바로 이 경제 속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비밀을 풀어줄 시장 균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첫째, 왜 시장 하나만 봐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 둘째, 그럼 두 시장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그 지점을 찾아볼 겁니다. 셋째, 이걸 직접 숫자로 풀어보면서 감을 잡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이디어를 확 키워서 국가 경제 전체에 적용해 볼 거예요. 마지막엔 당연히 핵심 요약과 생각해 볼 거리도 던져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어쩌면 되게 간단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요. 바로 이거예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왜 차값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까요? 정말 보이지 않는 끈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건 마치 퍼즐 조각 하나만 뚫어지게 보는 거랑 전체 그림을 딱 보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전문 용어로 부분 균형 그리고 일반 균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균형 분석이라는 건 이 모든 시장들이 어떻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함께 움직이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보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툴인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대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가면 머리 아프니까 우리 가장 간단한 모델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딱 상품이 두 개만 있는 시장,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이 상품 시장의 핵심을 담은 방정식인데요. 여기서 혹시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없으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각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자기 가격, 그러니까 P1에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상품의 가격, P2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야, 바로 이게 일반 균형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수요 함수를 조금만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여기 보면 A0, A1, A2 이런 게 있잖아요. 이 A라는 개수들이 뭘 의미하냐면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P2 앞에 붙은 A2는 대체제, 그러니까 차 가격이 변할 때 커피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 공급 함수도 똑같아요. 이 B 개수들은 생산자들이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한 상품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들이 당연히 그 상품 공급을 늘리겠죠? 근데 동시에 그게 다른 상품 생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이 개수들이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균형입니다.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는 건 뭘까요? 바로 소비자들이 나 이만큼 사고 싶다 하는 양과 생산자들이 이만큼 팔고 싶다 하는 양이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그 완벽한 조화의 순간을 참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이 약간은 추상적으로 보였던 모델에다가 실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이론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적인 답을 찾아내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구체적인 수요 공급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미션은 뭐냐? 이 두 시장을 동시에 딱 정리하는, 그러니까 완벽한 균형 상태로 만드는 그 마법 같은 가격과 수량을 찾아내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4단계만 따라가면 돼요. 첫째, 각 시장의 균형 조건, 그러니까 수요는 공급, 식을 세우고요. 둘째, 그럼 방정식 두 개가 나오겠죠? 이걸 연립 방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셋째, 이걸 풀어서 균형 가격 P1이랑 P2를 동시에 찾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가격을 원래식에 넣어서 수량을 계산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보면 드디어 첫 번째 균형 가격이 나옵니다. 바로 3분의 10, 3분의 10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격이 그냥 혼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품의 가격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물, 첫 번째 시장을 균형으로 이끄는 단 하나의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열쇠, 3분의 10을 방정식에 다시 딱 끼워 넣으면 두 번째 상품의 균형 가격이 정확히 6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보세요. 이 두 가격은 서로가 서로를 결정하는 완벽한 한 쌍의 열쇠 같은 존재인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찾아낸 이 마법 같은 가격들을 원래식,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아무 데나 다시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상품은 9개, 두 번째 상품은 3분의 37개. 이렇게 각 시장에서 몇 개가 거래되는지 그 균형 수량까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야를 확 넓혀볼까요? 지금까지 본 이 강력한 균형 분석 방법이 사실 겨우 상품 2개짜리 시장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논리를 쭉 확장하면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한 나라의 경제 전체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경제학 공부 좀 하셨다 하는 분들은 다 아실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입니다. 아마 이 식 되게 익숙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그쵸? 한 나라의 전체 소득 Y가 소비 C, 투자 I, 정부 G의 합과 같다는 아주 기본적인 케인즈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의 거대한 균형 방정식인 셈이에요. 맞아요. 이 모델이 말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한 나라에서 벌어들인 총 소득 Y는 결국 나라 안에서 쓴 돈의 총합, 그러니까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을 다 합친 것과 같아져야 한다,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균형 조건을 이용해서 Y에 대해 식을 쫙 정리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라 전체의 균형 국민소득이 얼마가 될지를 나타내는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바로 작은 시장 분석에서 시작해서 국가 경제 전체로까지 뻗어나가는 이 균형 분석의 정말 멋진 힘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온 내용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시장은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부분 균형이 아닌 일반 균형을 봐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이 복잡한 관계는 연립방정식이라는 도구로 풀 수 있다는 것. 셋째, 이 아이디어는 작은 성품 시장 분석에서부터 거시경제의 국민소득 분석까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균형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수학적 모델은요, 하이에크가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내리는 그 수많은 결정들이 어떻게 시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조화로운 지점을 찾아가는가, 이걸 설명하는 아주 우아한 방법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장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배웠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딱 고정시켜 버린다면, 그 균형을 깨트린다면 그 충격파는 과연 다른 모든 시장에 어떻게, 어디까지 퍼져나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